자, 그렇다면 오늘 대한유화부터 유리한 종목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두 번째 출연이신데 그때 말씀하신 종목 모두 다 올랐어요. 세상에나 4.73% 실화인가요? 네, 일단은 운이죠. 네. 아니 너무 다 잘 오르셔가지고 시장이 이제 좀 안 좋았다가 굉장히 네, 안 좋았다가, 여유로우시네요. 네, 안 좋았다가 이제 시장이 좀 이미 많이 좀 내려가 있는 낙폭 과대주로 네. 골랐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을 좀 덜하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을 좀 시장의 그런 어떤 하락을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내려오면서 대한유화가 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맞아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 한번 유가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유가가 높아질 대로 좀 많이 높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 화학주들이 지금 이게 유가거든요. WTI 가격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9% 정도, 2.09%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하락하면 좀 반등하고 있지만 어쨌든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러시아 어떤 그런 긴장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먼저 내려가고 있죠.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상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고점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그런 어떤 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해결된 게 아니죠. 해결된 게 아닌데 오늘 왜 이게 빠지나요? 일단은 빠질 때가 된 거죠. 예, 빠질 때가 된 거고 일단은 이란이랑 이제 핵 협상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이란이 그런 어떤 미국도 이란의 제재를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란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할 거고요. 러시아의 어떤 그런 뭐 에너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이란과의 핵 협상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가가 지금 먼저 빠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재고가 지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수출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단기간에 그냥 유가를 한 3불에서 4불, 5불 정도는 그냥 하루 만에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유가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유가가 빠지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싸지면서 네. 예, 제품 가격과의 그런 어떤 스프레드 때문에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많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많이 내려와 있고. 아니 그러면 이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좀 잡아볼 때가 됐죠. 일단 이 앞전에는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정도 부근에서는 사실 이건 저는 손절가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손절 없이 그냥 간다. 끝까지 간다. 그냥 이게 여기서 뭐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빠져봐야 한계가 있을 거고 지금 유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요. 저는 그중에 대한유화를 토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못 먹어놓고 그냥 쭉 가자. 손절가 없이. 네, 그냥 저는 대한유화는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기보다는 투자의 마인드로 간다. 이거는 예, 이게 만약에 여기를 돌리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21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이 120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밟고 다시 눌리긴 하겠지만 네. 형태는 이게 여기일 수도 있고 이 밑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밟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 전고점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 이상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대한유화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실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게 있죠. 2차 전지 분리막 소재를 이제 대한유화에서 이제 그거를 확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의 그런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알고 있어서 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런 기대감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릴 거라고 보고요. 이 대한유화는 제가 예전에도 10년 전,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각 종목들이 다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성격이 있죠. 성격이. 대한유화 성격 어떤가요? 보시면은 이 앞전에도 보시면 2008년도에요. 여기서 9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 만 원짜리가
네,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이게 이제 2011년도죠, 2011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과 비슷한 이런 상황들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밟고 올라가면 정고점을 넘어가고 성장을 한번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경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공통점은 유가가 내려가는 거죠. 유가가 내려가는 거. 지금 유가 원유 선물 시장을 보면요. 극심한 백어데이션이라고 하죠. 극심한 백어데이션. 예. 2020년 3월 달 코로나 터졌을 때는 극심한 콘텐코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극심한 콘텐코였죠.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가격은 굉장히 낮았죠. 이 콘텐코라는 거는 원월물 시장, 그러니까 가까운 시장보다 멀리 있는 시장에 대한 이제 가격이 더 높은 건데, 가격이 더 높은 건데, 네. 일단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가는 계속적으로 반등했어요. 백어데이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유가는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거고 네. 대한유화의 그런 어떤 수익성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약간 투자자의 마인드로 좀 들고 있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정 주가를 얼마로 좀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100일선을 돌파하고 나면 일단 매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는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고 나는 좀 시간이 많고 그냥 적정한 그런 포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길게 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황을 조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네. 일단은 어떤 종목이라도 들고 있을 거라고 하면 대한유화 하나는 좀 들고 있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자신감이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손절가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하락할 것이라는 좀 생각보다는 좀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좀 더 베팅하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GKL 이 종목 보겠습니다. 6.64%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정말 타이밍이 좋아서일까요? 전문가님의 안목이 좋아서일까요? 궁금합니다. GKL도 굉장히 쉽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반등을 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고 맞아요. 이제 여행도 조만간에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코로나가 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갔을 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카지노 매출이 조금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 이제 외국인 카지노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GKL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 뭔가를 할 때 그 종목의 이제 개별적인 어떤 상황보다 지금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 GKL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이 부분 정도까지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오, 17,000원까지. 네, 17,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또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좀 더 들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원래 평상시에 배당을 1,000원, 뭐 800원 이상 해요. 그러니까 네. 정상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15,000원인데 여기서 1,000원 배당을 받으면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잖아요. 7% 정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그냥 이 주식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5%에서 7%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그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면 주가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네요. 주가가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시세 차익을 챙기면 되니까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그 위치에 있고요. 일단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사고 있죠, 이제는. 이게 이제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연기금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괜찮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두면 이자처럼 계속 불러나간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대박, 신광섭 이렇게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내일의 유리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어떤 종목을 또 유리하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서 주로 보고 있는 건 낙폭과대주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이 빠지지 않는 종목들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 메리트가 없죠. 종목의 매력은 가격이 싸야죠. 가격이 싸야 싸면서 된다.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네.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가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네, 현대위아라는 종목이고요. 네, 현대위아. 현대위아. 예, 자동차 관련된 그런 부품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이제 차량을 생산을 못하면서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안 좋아졌죠. 네, 안 네,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다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그 이번 연도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네.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좀 그런 저가 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는 지금보다는 비싸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자동차가 이제 제가 그런 비슷한 일을 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자동차를 주문을 해도 보통 6개월 기본 걸려요. 6개월, 1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쵸. 이게 언제쯤부터 풀릴 것 같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한 중반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그 출고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그런 어떤 부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때 좀 나눠서 천천히 투자 마인드로 좀 한번 사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일단 그 러시아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조금씩 거쳐가면서 시장이 조금 네네. 정리가 된다면 내일 시초가 가격에 조금 편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따로 없고 지금 현재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눠서 대응을 하는 형태로 내일 시초가부터 조금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좀 나눠 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8만 원 갔다 또 조정이 나오면 그때 기다렸다가 또 다시 담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매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8만 원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익절하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을 좀 특별하게 잡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대응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번 주말에 좀 푹 쉬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파이팅 넘치게 오후 8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